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29번째 시간이자 7장 케라스를 이용한 이미지 분류 5번째 마지막 수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케라스한테 좀 특화된 방법을 좀 배워볼 건데요. 몇 가지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손실곡선하고 검증곡선 뭐 이렇게 그려서 오버핏이 안 났는지 드롭아웃 하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하다 보면 학습한 결과를 저장하고 싶고 가중치만 지난번에 보니까 있어도 분류기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중치, 편향,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 있고 파람즈라고 부르고 있는 친구들을 저장, 복원하고 싶고요. 이건 세이브 로드 하는 웨이트 세이브, 웨이트 로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다가 모델 자체까지 같이 해놔줘 하면 이건 그냥 세이브 로드로 할 수가 있어요. 밑에는 세이브 로드에다가 웨이트라는 제목까지 붙거든요. 이건 수업 시간에 잘 살펴봐요. 그런 기능 하나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콜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콜백은 이건 프로그램 언어예요. 프로그램 용어인데요. 프로그램에서 중간에 어떤 거를 호출해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트리거가 있으면 어떤 계기가 있으면 어떤 함수를 호출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콜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 하나는 어, 가중치가 검증 데이터에 베스트를 저장을 해놔라. 베스트 밸리데이션 상태를 저장을 해놔라. 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 더 이상 학습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될 시에는 조기 종료해라. 요런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을 이제 저장하는 거와 복원인데요. 가중치만 저장하거나 가중치만 적재할 수도 있고 모델까지도 세트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모델을 가중치만 할 때는 save weights, 그다음에 가중치를 저장할 때는 save load weights. 여기에 이제 파일명을 정의해 주는 거고 이 부분이 파일명이고 끝이 H5라고 돼 있는 거는 파일 포맷이에요. 그래서 파일 포맷에 대해서 좀 H5라고 돼 있어서 객체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HDFS라고 생긴 파일 포맷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저장을 해놓고 그걸 다시 적재하는 모습과 얘는 이제 이걸 적재할 때는 내가 어떤 모델에다가 적재를 해줘야겠죠. 저 모델에다가 만들어 놓고 로드 웨이트를 하는 거고. 자, 그게 아니라 모델까지도 같이 저장해줘. 플러스로다가 모델까지도 해줘. 그럼 모델에다가 세이브해요. 이때는 웨이트가 아니고 모델 이름도 알아보기 쉽게 홀이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이때 이제 로드 할 때는 케라스 모델.점 로드 모델 할 때는 로드 모델을 하죠. 요번에는 요때는 기존에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모델을 생성하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등호로다가 해서 변수 할당 여기서 생성까지 하는 요거는 적재죠. 올리는 거고 이렇게 달라져요. 요렇게 생긴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우선 모델의 저장과 복원해 가지고 모델 FN 전에 만들어 놨었던 것처럼 해서 드롭아웃 레이어까지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모델을 하나를 만들고요. 자, 요렇게 만든 모델에 대해서 지금 이걸 10번 반복을 시킨 다음에 내가 저장을 해 놓고 싶어요. 그러면 명령문만 입력을 해 놓고 보죠. 요 위에서 만든 모델에 대해서 자, 위에 모델이 돌고 있는 동안에 모델의 가중치를 저장하는 명령어와 모델 전체를 저장하는 명령어를 입력해 두고 있겠습니다. 우선 가중치만 저장을 하려면 model.save weights를 하고 자, 파일 이름을 정해 주는데 모델 언더바 모델바 weights.h5 아까 파일 포맷을 잘못 얘기해 준 것 같아요. HDFS가 아니라 HDF5네요. 그래서 H5다.
파일 포맷이고요.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지금 모델 세이브 웨이트가 될 건데, 모델 저장된 모습을 지금 왼쪽에서 폴더를 하면 그 모델 바이 H5라고 저장된 게 G 드라이브의 임시 공간에 돼 있어요. 이건 지금 G 드라이브에는 돼 있지 않고 그 콜앱의 임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받고 싶으면 이렇게 다운로드까지를 해놔야 다운로드가 됩니다. G 드라이브에 다운로드를 하거나 내 PC에 지금 다운로드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모델 자체를 저장을 하려면 내 PC로 저장이 됐겠네요. 방금은 모델에 세이브를 하면, 자, 이번에는 모델 전체를 모델 whole.h5로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 콜앱 상태에서는 메모리에 지금 2개가 저장이 돼 있는 게 보이고, 요 결과도 지금 루트 요 상태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개의 파일이 저장돼 있는 걸 보여줬어요. 경로상에. 자, 그러면 빈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 레이어만 만들어 놓고 가중치를 올려볼까요?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면 7.3.4.5에서는 지금 이건 빈 식경망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로드 웨이트 해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올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델을 만들고 모델 점 로드 웨이트 해서 모델 웨이트.h5 가중치만 저장해 놓은 거를 지금 적재를 하는 거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한 결과가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해볼 거예요. 이때 이밸류에이트를 쓰지 않는 거는 이밸류에이트는 모델이 컴파일이 된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컴파일 정보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그럼 프리딕트로 해서 예측을 해놓고 그 예측해놨을 때 정답하고 실제 타겟하고를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프리딕트를 한 다음에 엑시스 마지막 축에 대해서 어기맥스 하면 마지막 축이 그 1, 2, 3, 4, 5, 6, 7, 8, 90 그 레이블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그 프리딕트 각 클래스 그 10개 클래스에 대해서 그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 값에 대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어규먼트가 제일 큰 놈의 거를 받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요거까지 일단 실행을 시켜 놓고 슬라이드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벨 레이블스 mp.argmax 모델.predict 벨 스케일드 예측을 시키는 거죠. 하는데 요거를 축을 엑시스 -1 제일 뒷부분 거를 합산을 해라. 이게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깊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디멘전 거를 압축을 해서 제일 큰 값이 큰 어규먼트의 값을 반환해 달라. 그러면 요걸 갖고 numpy.min 평균을 낼 건데 각각 여러 개에 대해서 평균을 낼 건데 벨 레이블즈 벨 타겟 지금 원래 정답하고가 몇 개가 일치하는지 이게 일치한 true의 비율을 살펴보는 건 거죠. 자, 요 경우에는 0.8808까지 나왔었네요. 자, 요거가 이제 방금 봤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 코드 부분이 프리딕트를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벨 스케일드 10개에 대해서 확률이 있고 12,000개의 샘플이 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요게 제일 크면 어규맥스 맨 마지막 요 부분에 대해서 0, 1, 2를 반환하라는 거고 요 경우가 클 경우에는 0, 1, 2, 3, 4 0, 1, 2, 3, 4를 반환을 하라는 게 어그맥스 메시지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5, 3의 배열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 엑시스 제로 방향으로 하면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요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요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얘가 제일 크죠. 0, 1, 2 해서 2번이 들어오는 거고, 요거는 어느 게 제일 커요? 9가 제일 크죠. 0, 1, 2, 3 해가지고 3이 오는 거고, 얘는 어느 게 제일 커요? 7이 제일 크죠. 그래서 4가 되는 거고. 근데 엑시스 1 또는 이 경우에는 엑시스, 이게 맨 뒤에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맨 뒤에 거라는 의미예요. 맨 안쪽 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가장 안쪽 축 중에서 얘가 제일 커. 그러면 두 번째. 얘는 이게 제일 크네, 0번째. 요것도 0에 이게 제일 크네, 0번째. 요거는 여기서 요렇게 요 방향으로 봐도 1번이 크니까 1, 요거는 이 방향으로 봐도 7이 크니까 2. 요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방금 거 본 게 요, 요 부분이 지금 MP의 어그맥스를 지금 수행을 해서 결과를 봤어요. 복습해 본 거죠. 했더니 어쨌든 결과가 0.8808이어가지고 요 숫자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가중치만 적재한 경우랑 모델을 적재한 경우랑 값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모델을 적재하는 경우를 살펴볼 거예요. 케라스 모델점 로드 모델 자체를 적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생성을 하는 거니까 세 변수에 할당을 하고, 그냥 요건 이때는 컴파일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 정보랑 학습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이밸류에이트를 해버립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나면 88083 같은 모델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고 있게 돼 있어요. 자, 가중치만 하게 되거나 모델 전체를 저장하거나 적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모델의 좋은 상태를 저장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건데, 분류기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건데, 요번에는 언제가 제일 좋은 상태인지,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언제가 제일 좋은 상태인지를 이렇게 낚아채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중간에 인터럽트를 건다. 중간에 잠깐만을 할 수 있는, 잠깐만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프로그램적으로 조금 얕게 설명을 하면, 계기가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해라라는 게 콜백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잠깐만 해가지고 콜백하는 거가 여러 개가 정의되어 있는데, 케라스의 콜백 패키지가 있는데, 자, 요 중에서 두 가지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모델 체크 포인트 어, 콜백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는 콜백에서 최상의 검증 점수, 제일 검증 점수, 베스트 밸리데이션이죠. 를 가졌을 때 모델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콜백의 종류가 정의되어 있고, 이거를 핏에 콜백 매개 변수의 리스트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체크포인트 CB라는 거를 만들 건데요. 케라스 콜백의 모델, 대문자 모델 체크포인트라고 하고, 요 제일 좋았을 때 모델을 베스트 모델.h5 해가지고, 지금 모델 세이브 했었잖아요. 베스트의 모델을 저장을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체크포인트 CB, 모델 체크포인트, 제일 좋은 거를 저장을 해놔라는 거고, 이렇게 체크포인트 CB라는 이게 지금 콜백 모델의 인스턴스거든요. 콜백의 인스턴스거든요. 콜백에 대해서 콜백스라는 거, 핏을 할 때 밸리데이션 데이터 외에도, 밸리데이션 데이터 외에도 콜백스에다가 체크포인트 CB 위에서 만든 걸 해요. 그러면 제일 좋은 일이 검증값이 나왔을 때 잠깐만 하고 베스트 모델.h5에다 저장을 해놔요. 그러고 이게 잘 저장됐는지 보려면 모델은 케라스 모델, 로드 모델 하면 베스트 모델로 모델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요거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볼 때 한꺼번에 두 가지를 같이 볼게요. 그다음에 얼리 스토핑인데요. 최종 점수가 어느 정도, 콜백 검증 점수가 상승하지, 세 번을 계속해도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안 좋아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콜백을 걸어 놓는 거니까, 요 시점에서 훈련을 더 해봤자니까 중단시키는 거예요. 리소스 낭비니까. 그래서 페이션스에서 지정된 횟수 동안 검증 점수가 향상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 번을 해봤는데 페이션스에서 여기 두 번이네요. 두 번 동안에 더 좋아지지 않으면 거기서 스탑. 그다음에 매개 변수 중에 하나가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트는 true라고 하면 검증 결과가 최선인 지점의 모델 가중치 매개 변수를 복원을 해놔. 이건 저장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지금 모델 앞에 거는
모델 체크 포인트는 베스트 모델을 저장을 해 놓는 거고 여기다가 얘는 돌려 놓는 거예요. 지금 내 모델 자체가 현재 모델 자체를 그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트 상태에서 돌려 놓는 걸로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라스 콜백에 얼리 스타핑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콜백에 줄 때 체크 포인트 CB하고 얼리 스타핑을 같이 준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인제 실행을 해 봤을 때 얼리 스타핑 CB 스탑 포크에서 11번째에서 중단됐다까지 보는 건데요. 자 코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콜백 중에서 첫 번째 콜백인 모델 체크 포인트 콜백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모델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들고 드롭 아웃 레이어까지 있는 걸로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컴파일을 해 봅니다. 자 체크 포인트 CB를 인제 만들 거예요. 콜백을 만들 거예요. 케라스 점 콜백 점 모델 체크 포인트 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상태의 모델을 저장을 해 놓으라는 거죠. 베스트 모델 점 h5 저장을 해 놓으라는 거고 자 학습을 할 때 밸리데이션 트레인 스케일이라고 타겟해 가지고 XY 데이터 주고 몇 번 반복할 거냐 메시지 출력하지만 밸리데이션 데이터에다가 벨 스케일드 벨 타겟 하면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보면서 가는 거고 요렇게 됐을 때 체크 포인트 CB 이를 이렇게 주면 컴파일을 한 결과를 실행을 할 때 모델을 실행을 할 때 밸리데이션에서 제일 좋은 값을 했을 때 저장을 하게끔 진행을 합니다. 자 20번을 가는데 20번 다 갈 필요 없이 이건 근데 20번 가겠네요. 제일 좋았던 모델을 저장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저장한 모델의 검증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베스트 모델 H5를 받아서 자 실행을 시켜 놓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백으로 저장한 모델의 검증 결과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0.8845로 돼 있나 봅니다. 그다음에 요번에는 모델이 이게 베스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몇 번 만에가 베스트로 도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얼리 스타핑이라는 콜백을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2번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은 그만두고 내 모델 상태를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트로 해 두면 굳이 모델을 로드하지 않고 이밸류에이트 해도 제일 좋은 상태에서 끝나는 걸로 돼 있겠죠. 자 모델 새로 만들었고 모델 FN으로 간단하게 새로 하나 만들었고 옵티마이저 한 다음에 스파스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손실 함수고 정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콜백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콜백을 케라스 점 콜백 점 얼리 스타핑 하고 페이션스 2번까지는 참아줄게. 그다음에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트 트루 이거 살려줘 까지 해서 모델을 훈련을 할 건데요. 자 콜백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에 얼리 스타핑 12 자 요렇게까지 해 가지고 모델을 훈련을 합니다. 또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20번. 근데 요번에는 20번까지는 안 하고 몇 번 하다 말 건데요. 자 요렇게 진행을 하다가 얼리 스토핑 CB라는 콜백에서 스탑트 에포크 몇 번에서 그만뒀니?"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것까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9번까지 했었을 때가 제일 나았었나 봐요. 그래서 20번 실행을 시켰지만 9번째, 10번째까지 하고는 그냥 멎었겠죠. 요렇게 아니면 8번, 9번째 하고는 멎어 버렸을 것 같은데요. 요 경우에 인제 손실 곡선하고 검증 곡선을 요 히스토리에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히스토리에 로스하고 벨로스 한번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째까지 한 상태에서 검증 곡선이 7번째, 8번째, 9번째 올라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서 7번째 정도가 제일 베스트 데이터였겠네요. 자 이 조기 중단한 모델이 베스트
리스토어 하라고 했었으니까 리스토어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요 값이 0.33 정도가 나와줘야 될 텐데 34, 33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으로 보면 자, evaluate, validation, vel, scaled, vel, target, validation, target. 실행을 해보면 자, 밸리데이션 됐었을 때 이게 0.329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제일 베스트를 나타내고 끝났다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지금 마지막에 진행을 했었던 콜백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델을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학습하지 않으면 F콜을 몇 번을 해줘야 될지, 그 다음에 검증 곡선에서 제일 좋았던 상태가 어떤 값이었는지를 딱 캐치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캐치하기 좋게끔 하는 방법을 배워본 거고, 앞으로 학습을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케라스 딥러닝에서 배운 7장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장 6장까지 배워왔었던 내용을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 명령어는 낯설지만 굉장히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능 하나하나가 한 번에 배웠으려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떠오른다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 복잡한 구조가 머릿속에 좀 시원하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살펴봅시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적용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인공신경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도 결국은 확률 SGD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처럼 분류하는 문제에서 층을 깊게 해가고 거기서 활성화 함수 넣고 그 복잡한 형태로 발전해 온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딥러닝을 시킬 수 있는 형태로. 그다음에 케라스는 딥러닝의 고수준 API를 제공한다.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GPU 연산을 수행한다. 텐서플로우는 좀 저수준이고 GPU 연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배열의 흐름 같은 걸 하는 거고, 케라스는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좀 더 활용하기 좋게끔 기본적으로 알려진 신경망들에 대한 고수준 API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케라스 레이어드는 계층을 정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본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계층들을 배워보지만 댄스 어파인이라고 불렸었던 거. 요 댄스는 근데 우리가 활성화 함수까지 같이 품고 있었었죠. 그리고 플래트는 입력층의 데이터 모양을 만드는 거, 드롭아웃은 오버핏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경망을 가끔 이렇게 부분 죽이는 부분 등 이런 기능 등을 계층으로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시퀀셜은 신경망을 만드는 부분이었었는데, 시퀀셜, 이 시퀀셜 말고도 신경망을 만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우리가 현재까지 배우는 망의 구조는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시퀀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하여 정의한 모델에 대해서 점 서머리 메소드를 보게 되면 신경망의 개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퀀셜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의한 모델에 대해서 학습 환경을 설정하는 게 컴파일이었었어요. 컴파일이 마치 트레이닝 환경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손실함수, 옵티마이저, 그다음에 어떤 지표를 사용할 건지를 봤습니다. 시퀀셜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의한 모델로 훈련을 하는 부분이 핏이었었어요. 그다음에 평가하는 부분이 이벨류에이트였었고, 필요에 따라서 예측은 프리딕터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핏 안에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음으로 해가지고 검증하는 것도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고, 콜백도 검증 결과 중에 좋은 상태를 저장하거나 더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학습 종료를 시키는 등의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케라스 딥러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일반적인 밀집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전히 이미지 분류인데요. 사실은 이 밀집층은 이미지만을 위한 부분이라거나 이미지를 위한 특별히 고안된 부분이 들어있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28 곱하기 28 형태로 돼 있는 걸 한 줄로 쭉 펼쳐서 784로 넣어버리잖아요. 요런 거를 좀 더 이미지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망, 다음 시간에는
합성곡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